아줌마, 딸 주려고 훔친 거야? 빨리 가져와. 내 금목걸이. 사모님 아니에요.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모님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정분이의 얼굴이 힘없이 꺾이고 터진 입가에는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으며 휘청였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고만장하던 사모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둑 취급하며 때린 그 여인의 뒤에는 시퍼런 법의 칼날을 쥔 검사딸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강남의 고급 저택 주방에서 정분이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락스물에 손톱이 갈라지고 지문이 닳아 희미해진 손이었죠. 주방 타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구부정한 허리, 얼룩진 앞치마를 두른 노파의 모습이었어요. 30년 동안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남들 벗어놓은 속옷을 손으로 비벼 빨며 살아온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분이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검은 검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지안의 모습이었죠. 분이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문이 다 닳도록 일한 덕분에 딸의 손에는 펜대만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비굴했지만 자식만큼은 대쪽같이 키웠죠. 그것만으로도 분이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분이는 휴대폰에서 딸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통화도 제대로 못했죠. 밤늦은 시간이지만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으악, 내 목걸이가 없어. 갑자기 2층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모님 최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황급히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 넣었어요. 연결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죠. 은주가 하이힐을 신은 채 계단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뒤따라 남편 김도연 대표와 아들 김아준도 황급히 내려왔죠. 분이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딸한테 전화가 연결됐는지 끊어졌는지 확인할 틈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다들 어디 갔어? 당장 나와. 은주의 고함에 막 퇴근 준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도우미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었어요. 정리요원, 주방 보조, 운전기사까지 모두 손에 퇴근 가방을 든 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이도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죠.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분이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금목걸이가 없어졌어. 3천만 원짜리.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쏠렸어요. 분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거실의 소란 속에서 그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2층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화장실 갈 때 아줌마가 복도에 있었잖아. 그건 청소하라고 하셔서.
분이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주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 거칠게 분이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내놔. 사모님, 제발. 분이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주는 분이의 낡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그리고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을 참으려 챙겨 다니던 진통제 봉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꽁꽁 싼 작은 반찬통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딸 지안이 제일 좋아하는 쇠고기 장조림이었죠. 비싼 고기는 못 사도 질기지 않게 하려고 사흘 밤낮을 끓여 만든 귀한 반찬이었어요. 퉁! 반찬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검붉은 장조림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흘러나왔어요. 아우, 냄새. 이게 뭐야? 거지같이. 은주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줄 건데. 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행여나 고기 한 점이라도 버려질까 떨리는 맨손으로 허겁지겁 바닥에 장조림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어요. 아줌마, 딸 주려고 훔친 거야? 빨리 가져와. 내 금목걸이. 사모님, 아니에요. 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반찬도 이렇게 훔쳐가면서 내 금목걸이도 훔쳐간 거잖아. 은주가 반찬통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반찬통이 구르면서 장조림이 더 쏟아졌죠. 분이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딸이 이 상황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도 끊을 수도 없었죠. 순간 짝! 은주의 손바닥이 분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충격에 손에서 힘이 풀리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끄러져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갔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통화 중 딸 지안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것을요. 이 도둑년아, 감히 우리 집에서. 은주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어요. 분이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사모님, 정말 저는. 닥쳐. 경찰 불러. 당장. 은주가 소리치자 남편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3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은주는 남편 도연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관할 서장한테 직접 전화할 거야. 똑똑히 해두자고. 은주의 말에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장조림을 주우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 및 휴대폰 너머로 지안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거기 무슨 일이에요? 대답해요. 하지만 그 절박한 목소리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죠. 은주는 계속 분이를 몰아세웠어요. 당신 딸 공무원이라며? 네 엄마 도둑년이라고 동네방네 광고에서 공무원 밥줄 끊어버릴 줄 알아. 분이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해? 은주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을 때였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죠. 도우미 박명자가 조용히 바닥의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지갑, 손수건, 약봉지를 분이의 가방에 넣으면서 슬쩍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서 깜빡이는 휴대폰 화면이 보였죠.
명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화면을 흘끗 보니 통화 중 딸 지안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안이 모든 걸 듣고 있다는 뜻이었죠. 언니 괜찮아요? 명자가 분이 옆에 무릎을 꿇으며 분이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은주가 과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관님. 저기 저 사람이 우리 집 귀중품을 훔쳤어요. 경찰관들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분이에게 향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죠. 한 경찰관이 분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일단 같이 가시죠.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이 아니에요. 은주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해요? 당장 수갑 안 채우고 내가 서장님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요? 경찰관은 난처한 듯 한숨을 쉬며 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아줌마, 서에서 얘기합시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요. 저 진짜 아니에요. 도둑질 안 했어요. 분이가 경찰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자꾸 버티시면 도주 우려로 수갑 채웁니다. 좋게 말할 때 가세요. 경찰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분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질질 끌려나갔어요. 벗겨진 슬리퍼 사이로 엄지발가락에 구멍이 난 낡은 양말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부끄러움에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오므려 그 구멍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남의 집 3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훔쳤다던 도둑의 양말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헐거운 양말이었죠. 은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주는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엄마 때문에 앞길 막히면 안 되는데. 검사 엄마가 도둑년이라니. 그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과 전화기 너머의 딸에게만 닿았을 뿐이죠.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명자는 주방 구석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 딸 지안라고 떠 있었죠. 명자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부경찰서. 분이 언니가 잡혀갔어요. 도와주세요. 전송 완료. 명자는 휴대폰을 앞치마 깊숙이 넣고 심호흡을 했어요. 같은 시각 2층 창가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주는 창문으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다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금목걸이가 무심히 놓여 있었죠. 하주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일단은. 하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남부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회색 벽과 낡은 책상만이 놓인 방이었죠. 정분이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며 장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쿵! 무거운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죠. 책상 위에는 분이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10,000원짜리 몇 장,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인 낡은 지갑, 그리고 관절약 봉지. 그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범죄 증거물처럼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름? 장 형사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반말로 물었습니다. 분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저, 정분이입니다. 나이 67입니다. 장 형사는 펜으로 책상 위에 돈을 톡톡 건드렸어요. 이거 훔친 돈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장 형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목걸이 어디다 숨겼어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 형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증거 나오면 그때 가서 울면서 자백하고. 형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들어줄게요, 얼마든지. 그런데 말이죠. 장 형사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분이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보셨다는데? 아줌마가 복도에 있었다고? 청소하라고 시키셔서요. 청소하다 목걸이 보니까 갖고 싶었겠죠? 아니에요. 아줌마 딸이 공무원이라면서요? 장 형사가 서류를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도둑질하다 정가자 되면 딸 앞길 막히는 거 몰라요? 딸 생각해서라도 빨리 불어요. 그래야 선처받지. 분이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기분이었어요.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형사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공무원 부모가 정가자?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제 딸은 스스로 다 벌어서 살아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뭔데? 장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은주의 진술서였어요. 사모님이 직접 쓰신 거야. 당신이 평소에도 귀중품을 자꾸 쳐다봤다고, 탐을 내는 게 보였다고. 그런 적 없어요. 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장 형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목소리 낮춰요. 여긴 경찰서야. 분이는 깜짝 놀라 움찔했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장 형사는 볼펜을 집어들더니 분이의 손등 위에 던졌어요. 톡! 볼펜이 분이의 거칠고 주름진 손등을 때리고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뼈가 시릴 만큼 모욕적인 행동이었죠. 진술서 작성해요. 빨리빨리. 저는 쓸 게 없는데요. 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솔직하게 털어놔요. 그래야 사모님이 선처해 주신다니까? 장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제 말을. 아니, 지금 내 말 안 들어요? 장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분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최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우리 집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던 민원인들의 수군거림이 조사실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저 할머니가 도둑이래. 나이 먹고 왜 저러나 몰라. 쯧쯧. 요즘 노인네들.
참나. 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조사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며 젊은 순경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형사님, 서장님이 제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피해자분이 재벌가 부인이래요. 알았어. 장 형사가 손을 흔들며 순경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이를 쳐다봤어요. 보셨죠? 서장님까지 관심 갖고 계세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텐데. 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을 떨며 자신의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목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에휴, 답답하네. 할머니, 나이도 생각하고 딸 생각도 해요. 이대로 가면 구속 아니면 유치장이에요. 저는 정말.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조사실 밖 복도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원인들이 오가는 소리, 경찰관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동행한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조사실에 있는 사람이 그 도둑이에요? 네, 재벌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래요. 어머나, 저 나이에. 복도 끝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사실 쪽을 힐끗 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도둑 할머니 조사하고 있대. 쉿,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사실 안까지 들렸어요. 분이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3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피해자 진술 더 받아야 하니까. 형사님, 저는 정말. 알았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장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요. 조사실 문이 닫혔어요. 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초라한 증거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모은 게 고작 이 낡은 지갑과 약봉지뿐이라는 사실이 분이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미안해. 제발 이 소식 내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조사실 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복도 밖에서는 경찰관들이 커피를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검찰 가면 완전 멘붕이겠다. 그러게. 나이 먹고 감옥 가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 사모님이 서장님이랑 친하다며? 이거 큰 사건 될 거야.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조사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최은주는 복도 한쪽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꼭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데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연기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밖 주차장. 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지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전송됨.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지안 씨, 빨리 와주세요. 언니가 정말 위험해요. 밤하늘의 별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민원인들이 오가고
경찰관들은 자기 일에만 바빴습니다. 아무도 조사실 안에 늙은 여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경찰서 정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낄낄거리며 커피를 마시던 경찰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한 경찰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검사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안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복도에서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경찰서 내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경찰관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안내판에서 조사실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기요. 민원인은 1층 민원실로. 젊은 순경이 지안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조사실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복도에는 장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들을 지나쳐 조사실 문 앞에 섰어요. 귀를 기울이자 안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안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저기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순경이 지안을 가로막았습니다. 장 형사가 지안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여긴 조사 중이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장 형사가 황급히 다가와 문을 막았어요. 당신 뭐냐고 물었잖아. 지안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윤 검사. 전화 너머에서 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안은 조사실 문을 똑바로 응시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사장님, 남부경찰서 조사실입니다. 명백한 강압수사 현장입니다. 장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감찰 신청합니다. 그 말에 복도에 있던 경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키세요. 당신 대체. 지안은 가슴 안주머니에서 검사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 형사 앞에 탁 하고 내밀었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윤지안. 장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분증에 찍힌 검사 배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지안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딸입니다. 장 형사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복도에 있던 경찰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검사님이. 장 형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 문을 열었어요.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사실 안이 드러났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조사실 바닥에 울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앞에 앉아있던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에서 지안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안아?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 너가 어떻게 여기에? 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전화 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내가 이런 걸 알면 안 되는데. 지아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분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검사예요. 이런 일 처리하라고 검사된 거예요. 하지만 내 앞길이, 내가 공무원인데 엄마 앞길이 먼저예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장 형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검사님, 그런데 이건 정식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지안이 천천히 일어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정식 수사요? 네, 피해자 진술도 있고. 형사님, 지안이 한 걸음 장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피의자 조사 녹음했습니까? 그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안 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고지는요? 그것도. 장 형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널브러진 분이의 초라한 소지품들이 보였습니다. 영장 없이 소지품 검사를 했네요. 긴급 체포 상황이라. 긴급 체포요? 지안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이 연세의 어르신을 긴급 체포할 만큼 사안이 중대했습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형사님. 장 형사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게 피해자가 재벌가 사모님이라. 그게 긴급 체포 사유가 됩니까? 지안이 서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형사님, 피의자를 언제부터 조사했습니까? 밤 11시쯤. 지안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지금 새벽 2시 40분입니다. 3시간 40분 동안 이 연세의 어르신을 쉬지 않고 조사했네요. 물은 드렸습니까? 화장실은 다녀오게 했습니까? 장 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을 왜 안 잡고? 은주가 조사실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문 쪽으로 걸어가 은주를 마주봤어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당신 누군데 나한테 명령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윤지안입니다. 지안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사? 네. 그리고 정분희 씨의 딸입니다. 지안의 차가운 말에 은주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 사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지안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할게요. 지안이 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어요. 분이는 비틀거렸고 지안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지안이 장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형사님, 네. 정분희 씨는 지금부터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시면 정식 영장 청구하세요. 하지만 검사님, CCTV 확보하셨습니까? 목격자 확보는요? 현장 감식은 끝났습니까? 지안의 연속된 질문에 장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안이 분이를 부축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그 사람이 복도에 있었어요. 지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은주를 돌아봤어요. 복도에 있었다는 게 절도의 증거입니까? 그리고 목걸이가 없어졌고, 시간적 순서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안이 한 걸음 은주에게 다가섰어요. 증거 없이 사람을 범죄자로 몰면 그게 무고죄라는 거 아시죠?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지안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녀는 은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협박이라뇨? 지안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사모님이 아까 전화로 그러셨죠? 공무원 밥줄 끊어놓겠다고.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제 밥줄 걸고 사모님 무고죄 입증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주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건 오늘부터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추적합니다. CCTV,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지안이 다시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어갔습니다. 분이는 번듯한 검사딸 옆에 선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팔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지안은 보란듯이 어머니의 팔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경찰관들이 자동으로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어요. 지안의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순간 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안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차까지 데려갔어요. 차 문을 열어주고 분이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지안이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안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경찰서를 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장 형사와 최은주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서 안 장 형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젠장, 감찰이라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은주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그 할머니 딸이 검사래요. 남편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검사? 어떡해요? 그 여자가 다 알아낼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시각 저택 2층 하준의 방에서 하준은 서랍을 열고 금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라고?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지안의 차는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엄마, 물 좀 드세요. 지안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는 괜찮은 거니? 제가요? 검사가 그런 일로 경찰서에 가면 안 좋은 거 아니니?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은 잠깐 어머니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저 특수부 검사예요. 이런 일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제대로 밝혀낼 수 있으니까요. 지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차는 곧 지안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지안은 어머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깔끔한 아파트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들어갔어요. 구멍난 양말이 딸에게 보일까봐 발가락을 잔뜩 오므린 채 엉거주춤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 드릴게요.
지안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분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구멍 난 발가락이 보이지 않도록 얼른 두 발을 테이블 밑으로 쏙 감췄습니다. 분이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락스에 갈라진 손, 닳아버린 지문. 그 손이 오늘 밤 범죄자의 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엄마, 지안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분이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지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응.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분이는 천천히 오늘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일, 사모님의 비명, 가방이 쏟아진 일, 뺨을 맞은 일. 말을 하는 동안 분이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지아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엄마, 파티에 손님이 몇 명이었어요? 글쎄, 50명은 넘었을 거야. 2층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건 잘 모르겠구나. 나는 1층에서만 일했거든.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는 있었어요? 응, 현관이랑 거실에는 있었어. 2층은요? 2층은 잘 모르겠어. 지아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엄마, 김아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모님 아들이요.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응, 아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집에 돈 달라고 자주 오고 사모님이랑 자주 싸워. 돈이요? 응.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안아. 네.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 때문에 내가. 지안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들고 돌아왔어요. 엄마, 손 좀 보여주세요. 왜?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듬뿍 짜서 갈라진 손등에 천천히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손.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손이에요. 분이가 지안을 올려다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돈 벌어서 나 키운 손이잖아요.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안아, 엄마, 이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검진 받으셔야 해요. 병원은 왜? 폭행 흔적 기록해야죠. 증거 확보해요. 지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분이를 안방으로 안내하고 이불을 덮어준 뒤 지안은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지안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재벌 3세가 엄마 목걸이에 손을 댔다? 지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돈줄이 막혔다는 건데. 그녀는 검찰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김아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화면에 기본 정보가 떴습니다. 지안은 과거 수사 기록 탭을 클릭했어요. 역시 화면에는 김아준의 과거 수사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강남 도박장 수사 당시 참고인 명단, 1년 전 불법 도박 혐의 내사 기록, 그리고 6개월 전 해외 원정 도박 의혹. 도박?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료를 뒤적였어요. 김아준의 차명 계좌 내역, 고액 현금 인출 기록. 이 사람, 돈이 필요했겠네. 지안은 김아준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또 다른 정보가 떴어요. 김아준이 최근 방문한 귀금속 매장 리스트였습니다. 지아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3일 전 강남의 한 귀금속 매장을 방문한 기록이었습니다. 3일 전, 지안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파티가 열리기 이틀 전이었어요. 미리 물색을 했구나. 지안은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검찰청 금융조사팀이었어요. 김아준 금융거래 내역 긴급 조회 요청. 최근 3개월. 윤지안. 전송 완료.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 과학수사팀이었어요. 최은주 저택 CCTV 영상 확보 요청.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윤지안. 메시지를 보내고 지안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안은 눈을 감고 오늘 밤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장 형사의 오만한 태도, 최은주의 연기.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 30분. 발신자는 검사장이었습니다. 지안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검사장님. 윤 검사, 지금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감찰팀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출동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윤 검사. 검사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피의자가 자네 어머니라고? 네. 괜찮겠나? 회피 신청해도. 아닙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절차는 정확히 지켜야 해. 자네도 알지? 물론입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김아준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김아준, 내가 한 짓이지?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 차명 계좌 이체 내역, 고액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김아준 최근 귀금속 거래 내역. 파일을 열자 상세한 거래 기록이 나왔어요. 3일 전, 5일 전, 일주일 전, 모두 고가의 귀금속을 현금화한 기록이었습니다. 계속 돈이 필요했구나.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김아준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파일을 열자 수많은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번호가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통화한 번호였습니다. 지안은 그 번호를 검색했어요. 강남 사설 도박장. 화면에 뜬 정보를 보며 지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잡았어.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파일철에 꽂았어요. 증거 목록, 거래 내역, 통화 기록, CCTV 요청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지안이 파일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지안은 작게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검사,
검사라니. 여보, 잠 안 와? 나도. 큰일 난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준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어. 나오지도 않고. 은주가 2층을 올려다봤어요. 하준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그래, 그게 좋겠어.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2층 하준의 방에서 하준은 침대에 앉아 금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검사, 윤지안.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윤지안 검사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지안의 프로필이 떴어요.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시험 차석 합격,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수부는 대형 비리,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였어요. 젠장. 하준은 금목걸이를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해결사 박 실장.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하준이.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인데? 그 물건. 처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 물건? 무슨 물건? 금목걸이. 3천만 원짜리.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말로 하기 힘들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내일 낮에 청담동 사무실로 와. 형, 급해. 검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뭐?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사? 무슨 검사? 특수부 검사. 윤지안이라는 여자야.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김하준, 너 이번엔 진짜 큰일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7시에 청담동 사무실로 와. 그 물건 가지고. 고마워, 형.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하준은 금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걸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서울중앙지검에도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아는 식어버린 쓴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책상 앞에 앉았어요. 출근 전 곤히 잠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보고 나오느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죠. 지아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30년 인생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지아는 비장한 눈빛으로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사장이 들어왔어요. 윤 검사, 어머니는 괜찮으신가? 네,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런데 검사장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뭔가? 김하준 관련 자료입니다. 도박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귀금속 매장 방문 기록. 지안이 서류를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검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보는 건가? 네. 정황상 김하준이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CCTV 영상 확보 요청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조심해. 상대가 재벌가 아들이야.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이 나가고 지아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금융조사팀이었습니다. 네, 윤지안입니다. 검사님, 김아준 금융거래 내역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급하게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자 상세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지안의 눈이 한 항목에서 딱 멈췄어요. 2025년 12월 3일 강남 귀금속 매장 현금 입금 2,800만 원. 3일 전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파티 이틀 전 김아준은 이미 귀금속을 현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안은 계속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2025년 12월 5일 오후 9시 ATM 현금 인출 300만 원. 어젯밤 9시 바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벌써 도망갈 구멍을 파놓고 있었구나.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수사팀이었어요. 검사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고 전송받은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최은주 저택의 현관과 거실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지아는 배속으로 영상을 돌렸습니다. 오후 8시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김아준을 찾았어요. 그는 거실 한쪽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김아준이 주위를 살피더니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안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 지안은 시간을 확인했어요. 8시 32분 김아준은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시 47분 김아준이 주머니가 불룩해진 채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15분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15분이면 목걸이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지안은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밤 10시 30분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시 50분 최은주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은주가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거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도 보였어요. 영문도 모른 채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오는 어머니의 모습.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어요. 완벽해.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고 남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부경찰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윤지안 검사입니다. 장 형사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장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장 형사입니다. 김아준 씨 소환 준비해주세요. 오늘 오후 2시까지. 네, 김아준이요? 장 형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네, 절도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은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CCTV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안은 파일철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안은 남부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장 형사가 땀을 흘리며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검사님, 김아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했습니까? 네,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잠적한 것 같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요. 지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 형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지안은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30분 후 최은주의 저택 앞. 지안은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윤지안 검사입니다. 김아준 씨 계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지금은 안 계신데요. 그럼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죠. 그건 임의동행 영장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검사님,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아준 씨 어디 계십니까? 그건 저도 그때 저택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나타났어요. 검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아준 씨 소환 통지입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절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김아준 씨가 파티 당일 오후 8시 32분에 2층으로 올라가 8시 47분에 내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리고 파티 이틀 전 김아준 씨는 강남 귀금속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했고요. 도연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준아, 검사 왔다. 뒷문으로 도망쳐. 절대 오지 마. 그 순간 지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은주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지안은 차갑게 은주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스피커폰 켜세요. 도주 방조죄까지 추가되고 싶으십니까?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안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아준 씨, 윤지안 검사입니다. 지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남부경찰서로 출석하세요. 안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전화 너머로 하준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님, 30분입니다. 지안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은주에게 돌려줬습니다. 도주방조는 형법 151조 위반입니다. 명심하세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안은 차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5분 후, 한 대의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김아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안이 차에서 내렸어요. 김아준 씨? 네. 서울중앙지검 윤지안 검사입니다.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조사받으시면 되죠. 가시죠. 지안이 자신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하준은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에 서 있는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엄마, 하준아. 은주가 소리쳤지만 하준은 지안의 차에 올라탔어요. 지안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하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아준 씨.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습니까? 본인 어머니 목걸이를.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까? 하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도박장 출입 기록, 귀금 속 매장 방문 기록. 지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요. 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안을 봤습니다. 검사님, 네, 정말 미안합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남부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지안은 하준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장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님, 조사 시작하세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지안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김하준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장 형사가 물었습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가져갔습니다. 목걸이를요? 네. 도박 빚을 갚아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가져갔습니까? 파티 당일 오후 8시 반쯤 2층에 올라가서. 하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제 어머니가 범인으로 몰리는 거 보고 계셨죠? 지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하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왜 본인이 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하준이 잠시 망설이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서워서요. 제가 했다고 하면 집안 뒤집어지니까. 그래서요? 그냥 그 아줌마가 가져갔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지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낫겠다니요? 그 아줌마는 돈 없는 노인네니까 훔쳤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서요. 하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자기 합리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잃을 게 많지만 그 아줌마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쾅! 지안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소리에 조사실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 형사와 하준이 깜짝 놀라 지안을 쳐다봤어요. 지안의 눈빛이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잃을 게 없다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도박판에서 탕진한 돈보다 그분이 30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지안이 하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같은 기생충이 감히 평가할 인생이 아니라고.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목걸이는 어디 있습니까? 장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담동. 박 실장한테 처분 부탁했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하준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장 형사가 즉시 순찰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30분 후 순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걸이 확보했습니다. 장 형사가 지안을 돌아봤어요. 검사님, 목걸이 찾았습니다. 지안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 녹취 마무리하세요. 저는 피해자, 아니, 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지안이 조사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안아, 다 끝났어요. 진범 잡았어요. 전화 너머로 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에 집에 갈게요. 가서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응, 그래.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지아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지안의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어요. 폭풍 같던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결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여러 명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석 앞에는 김아준과 최은주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앞쪽에는 지안과 분이가 앉아 있었어요. 분이는 지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정 안이 정숙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아준, 최은주. 두 분 모두 자리에 서주세요. 하준과 은주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일어섰어요. 먼저 검사 측 공소사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아준은 2025년 12월 5일 본인 모친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후 무고한 피해자 정분희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어요. 또한 피고인 최은주는 증거 없이 정분희 씨를 절도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는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파티 당일 김아준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표시되었어요. 오후 8시 32분. 그리고 15분 후 하준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8시 47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또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지안이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 김아준은 파티 이틀 전인 12월 3일 강남 귀금속 매장을 방문했으며 사건 당일 밤 9시에 300만 원을 현금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출입 기록입니다. 최근 6개월간 53회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반론하시겠습니까? 하준과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아준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고인 최은주는 실제로 목걸이가 분실된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일 뿐입니다. 지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반박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아준은 사건 전후로 계획적으로 행동했으며 CCTV에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최은주는 어떠한 물증도 없이 정분희 씨를 범인으로 단정했으며 경찰서에서도 강압적으로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정분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그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분희 씨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방을 쏟으셨고 저를 때리셨어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형사님이 반말을 하시며 자백하라고 계속 압박하셨어요.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까지 망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부경찰서 장 형사의 강압수사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판사가 지안을 향해 물었습니다. 지안이 일어나 대답했어요. 장 형사는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이 인정되어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법정 밖에서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분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도연 대표의 비자금 의혹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김아준의 도박 자금 출처를 추적하던 중 회사 비자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휴정하고 판결을 준비하겠습니다. 재판정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김하준. 하준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절도죄, 무고죄, 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가합니다.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고인 최은주. 은주가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정분희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님, 이건 모함이에요. 재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검사 딸 이용해서 우릴 매장시키는 거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쾅! 판사가 망치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피고인.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되고 싶습니까?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군요. 양형에 반영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최은주 피고인 징역 2년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합니다. 뭐라고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요. 법정 경비, 피고인을 퇴정시켜주세요.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법정 경비 2명이 은주를 붙잡았어요. 나요. 손대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은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비는 그녀를 강제로 끌고 나갔어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판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판사가 다시 망치를 내렸습니다. 판결을 끝마치겠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 경비가 그를 데리고 나갔어요. 분이는 방청석에서 지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안아, 엄마,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재판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지안 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지안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지안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존경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때 법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 형사였습니다. 그는 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분희 씨. 장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분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 형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분희 씨,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그만.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 형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안과 분이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지안의 아파트. 지안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응. 분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겠다. 분이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드세요. 엄마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안아. 네. 고마워. 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정말.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다 지나갔잖아요. 지안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남의 집 부엌에 서서 일했잖아요. 다리 퉁퉁 붓고 손발 다 터가면서.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발 좀 앉아 계세요. 남은 평생은 딸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편하게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30년의 고단함을 씻겨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분이가 지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엄마. 끝났어요. 지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판결이 난 지 이틀 후, 지안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병원은 왜? 나 괜찮은데. 분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죠. 지안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멍, 손목에 타박상, 목에 긴장. 폭행 흔적이 여러 곳에 있네요. 의사가 차트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도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가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네. 물리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병원을 나오며 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병원비가. 엄마, 저 대한민국 검사예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놓으셨잖아요. 딸 능력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지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안아. 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안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혼자 큰 거 아니잖아요.
분이가 놀란 눈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저 업어 키우신 거예요. 이제 제가 엄마 업어드릴 차례라고요. 하지만 그런 약한 소리 하실 거면 저 화낼 거예요? 이제 그냥 딸 덕 좀 보고 사세요. 당당하게요. 지안의 씩씩한 말에 분이도 그제야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내 딸.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갈까요? 지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응. 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안은 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기 좀 따뜻하고 조용한 자리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선 정식 2개 주세요. 지안이 주문했어요. 잠시 후 정갈한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김치.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맛있겠다. 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엄마.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안아. 네. 이제 엄마가 뭘 하면 좋을까?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분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남의 집 일만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구나. 그럼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 많잖아요.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고 싶으신데 없어요? 여행? 네. 가보고 싶었던 곳 있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정말? 네. 제가 휴가 낼게요.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겨울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분이가 말했습니다. 지안아. 네.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이렇게. 지안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겨울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지안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래요. 지안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분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빛과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분이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남의 눈치를 보며 작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저녁 됐어요. 지안의 목소리에 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와, 맛있겠다. 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집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분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도 엄마는 거실에서 TV 보세요. 금방 끝내고 갈게요. 지안이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벌가 절도 사건, 정의의 승리로 막 내려 화면에는 지안과 분이가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윤지안 검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분이는 화면 속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설거지를 마친 지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분이가 재빨리 채널을 돌렸어요. 지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심리 상담 시작하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응, 알았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주도 가요. 3박 4일로 예약했어요. 그렇게 오래? 네. 푹 쉬다 오셔야죠.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분이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잘 컸다.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이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가운 수돗물에 시린 손도 두려움에 떨리는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분이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지안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지안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은 따뜻했어요. 분이와 지안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